안녕하세요. 수의사 아빠입니다. 오늘은 동물 영양학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음식과 건강의 관계와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야생에 사는 동물들은 왜 병에 걸리지 않을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면 야생동물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야생동물들은 사냥을 통해 얻은 고기나 그 다음에 산이나 들에 있는 풀 그리고 열매들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데요. 이런 야생에 있는 음식들은 요리를 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생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식들은 부패되거나 상할 염려도 없습니다. 그날 먹은 음식은 바로 사냥하거나 채취해서 먹기 때문에 이 야생 동물들은 천연 그대로의 음식을 가장 좋은 신선한 재료를 매일매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생 동물들은 매일매일 충분한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반려동물들처럼 예방접종을 맞지도 않고 신장사상충약을 매달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야생동물들은 전염성 질병이나 다른 동물로부터 이런 부상이나 이런 사고를 당할 위험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들에게서 급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 피부병이라든지 관절염, 장염, 자궁축농증, 그리고 각종 암들 이런 것들은 거의 야생동물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동물에게서 질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반려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들도 지금 점점 아픈 동물들이 많이 생기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저의 주 전공이 대동물이기 때문에 소, 닭, 돼지 이러한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 병에 걸리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광우병,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가축들에게서 지금 급증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러한 가축들이 그리고 반려동물들이 이러한 병들이 자주 걸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지금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오염된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먹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의 주식은 무엇일까요? 풀입니다. 소들은 들판에 있는 풀을 주식으로 하는 동물인데요. 지금 사육하고 있는 소들에게 어떤 것을 먹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풀도 먹이고 있지만 소들에게 사료를 먹이는데요. 그 사료의 주 성분은 바로 옥수수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들은 옥수수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옥수수를 먹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살을 찌우기 위해서 옥수수를 먹입니다. 옥수수를 먹게 되면은 소들의 근육 사이의 근내 지방도가 높아지게 되고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한우 고기를 먹을 때 맛있는 기준이 되는 그 마블링, 근육 사이에 있는 하얗게 촘촘하게 박혀 있는 마블링, 그것이 바로 지방인데요. 그 지방이 옥수수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더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방의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지방에 있는 고기들을 좋아하게 되고 사람들은 이제 그런 고기들을 찾기 때문에 소를 키우는 사람들도 옥수수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들이 살이 찌면 찔수록
더 높은 가격에 소를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옥수수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이 찌게 되면은 그 동물의 건강은 어떨까요? 우리 사람들도 비만은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요. 살이 찌게 되면은 각종 질병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력은 떨어지게 되고 각종 질병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들뿐만이 아니라 닭, 돼지 이러한 동물들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사료를 계속해서 먹임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이런 구제역이라든지 조류 인플루엔자 이러한 질병에 매우 취약하게 됩니다. 저는 소를 이제 진료 다니면서요, 가끔씩 어떠한 치료를 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 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람 같은 경우에야 CT나 MRI 이런 검사 장비들이 있지만 소는 그런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손에 이제 장갑을 끼고 그 항문 직장으로 인해 가지고 직장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 보통 이제 직장에 손을 넣으면요, 손이 이까지 쑥 보통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는 손목까지 딱 들어가다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직장, 항문에서 이어지는 그 직장 쪽에 큰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직장암에 걸린 경우가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소들은 계속 키우게 되면은 결국 그 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음식은 먹지만은 이 대변을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요. 이 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도축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도축장으로 보내지게 되면은 그 암이 걸린 그 부위만 제거한 다음에 결국에는 고기 소로 팔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또 그 팔려진 그것을 그대로 사람의 입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암이라는 게 한번 암이 걸린다고 해서 그 부위를 떼어낸다고 해서 다른 부분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암이 걸리게 되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몸 전체가 암세포로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암이 걸린 소고기를 먹은 사람들도 암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암이 급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병든 고기들,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들의 주식은요, 지금 사료를 주로 먹이는데요. 그 사료의 주 성분이 무엇일까요? 주로 닭고기 아니면 소고기, 그리고 생선들인데요. 그러한 주 성분인 동물들이 지금 대부분이 많이 병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먹은 반려동물들도, 개나 고양이들도 병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료의 신선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첨가물과 방부제가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먹게 되면은 동물들이 아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동물의 한 사례를 들려주고 싶은데요. 이 사례는 이 책 개, 고양이, 자연주의, 육아백과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76년 내가 홀리스틱 수의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하기 한참 전에 나는 오리건에 있는 교회의 동물병원에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때 이미 일반적인 치료에 어느 정도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이 녀석은 왜 치료를 해주지 않는 거야? 한 동료가 진료 테이블에 외롭게 앉아있는 나이든 치아와 타이니를 가리키며 물었다.
타인이도 예전에는 건강하고 윤기 있는 털을 가진 개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털은 빠진 지 꽤 오래되어 보였고 피부에는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지루성 큰 반점이 나 있었다. 총기도 없어 보였다. 불행하게도 나는 타인이와 같은 케이스를 수도 없이 봐왔다. 타인이 옆에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본 시리에 빠진 노부부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타인이를 아끼는 윌슨 부부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 했다. 이전 병원 기록을 살펴보니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왔음을 알 수 있었다. 코르티손 주사, 약물 목욕, 연고 도포, 추가 주사, 추가 연고 도포 등 치료를 꾸준히 받았는데도 뚜렷하게 호전되지 않았다. 선생님, 타인이가 너무 불쌍해요. 도움이 되는 치료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윌슨 부부는 절망과 좌절, 슬픔, 걱정을 담아 입을 열었다. 타인이의 갈색 눈을 유심히 들여다보고자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마침내 기존에 익숙했던 진료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수년 동안 원했던 새로운 접근법을 테스트해 보고 싶었다. 타인이는 의학적으로는 가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잃을 것이 없었다. 나는 새로운 접근법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모든 것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타인이를 자세히 진찰한 후 윌슨 부부에게 타인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약이 아니라 좋은 식단이라고 설명했다. 타인이와 같은 피부병은 매우 흔하지만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피부는 부적절한 식단으로 인해 유발되는 질병의 징후가 몸으로 처음 나타나는 곳입니다. 피부는 매우 빠르게 재생되어 대략 3주 간격으로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세포무리로 바뀌는 곳이죠. 이 과정에 영양분이 많이 필요한데 타인이가 먹는 식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피부 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식단 때문에 맨 먼저 파괴되는 몸의 조직 중 하나가 피부이고 타인이에게서 보이는 비정상적인 피부가 그런 종류입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일반 상업용 사료의 성분이 무엇인지 알면 아마 믿지 못하실 정도로 놀라실 거예요. 나는 영양의 중요성과 함께 부산물로 만든 고도로 가공된 사료와 캔 사료의 독성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곧바로 새로운 식단을 시도해 보기로 한 부부는 사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수의대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나는 천연식품을 토대로 하여 타인에게 적합한 식단을 짜기 시작했다. 흔히 반려동물에게 사람 음식을 먹이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질 좋은 고기, 통곡물, 신선한 야채를 기본으로 한 사람 음식은 피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이런 것들을 처방을 했고 마지막으로 목욕 방법도 알려주었다. 그리고 약품 처리가 안 된 천연 샴푸로 목욕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타인의 피부를 자극하던 독성 물질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한 후 그 타인이를 돌려보냈다. 그 후 타인이가 새로운 방식의 치료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한 달 후 윌슨 부부는 타인이와 함께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병원을 방문했다. 타인이는 생기가 넘쳤고 진료 테이블로 힘차게 뛰어올랐으며 전혀 다른 개가 되어 있었다. 타인이의 털은 훨씬 건강해 보였고 털이 빠졌던 곳은 빠른 속도로 메워지고 있었다. 윌슨 부인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못 믿으시겠죠? 타인이가 이제는 저렇게 껑충껑충 뛰면서 놀아요. 다시 강아지 떼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타인이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큰 보상이었다. 윌슨 부부는 개의 건강이 반려인의 관리여에 달려 있으며 매달 맞았던 주사나 각종 약물이 때로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이 타인이의 사례를 통하여 그 동물의 건강에 이 음식이 상업성 사료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고 그 음식을 바꿈으로 인하여 어떠한 변화를 가지게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모든 존재,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또한 자신의 그 건강은 자신이 먹은 음식의 결과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에 있어서는 이 영양,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사료가 또 얼마나 또 좋지 않은지, 또 그것이 또 동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